안녕하세요, 홍 팀장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공고문 한 가지를 예시로 들면서 각각의 전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볼게요. 예비입주자 모집이라고 되어 있죠. 예비입주자 모집이라는 거는 당첨이 되면 바로 들어갈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살던 사람이 나가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그런 모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대학생, 2번 청년, 3번 신혼부부 한부모, 이렇게가 보통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전형일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에 여기 추가되는 전형은 65세 이상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혹은 주거급여 수령자, 이런 분들 전형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행복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중심이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학생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되고요. 취업준비생이 밑에 되어 있는데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면 2년 안에 다 되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교 중퇴한 사람 2년 이내 다 되고, 휴학한 사람만 복학 예정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에 졸업한 지 얼마가 안 된 사람은 대학생 계층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거는 뒤에 이제 청년 계층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생 계층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 계층에서 해당되지 않는 19세 미만이나 39세 이상인 경우도 대학생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 계층,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이 만 나이의 기준은 091 현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거나 사회초년생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이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사회초년생은 실질적으로 청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아래에 세 가지 중에 만족하는 것이 있으면 이 사람도 청년으로 봐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아까 위에 보면 5년 이내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예술인인데요. 예술인은 예술인 증명을 받을 수 있으면 예술인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이 바로 밑에 있는데요. 신혼부부는 이제 공고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르긴 한데 신혼부부도 있고 예비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현재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입주할 때 결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결혼할 사람이면 다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자녀가 6세 이하인 사람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부모님이 한쪽만 계신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도 여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 첫 번째 페이지에는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신청 기간을 보면 9월 13일부터 지원을 가능한데 실제 이제 당첨자 발표는 12월이죠. 그리고 계약 체결 밑에는 개별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별 안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비 입주자 모집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공가가 만약에 빨리 발생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고 늦게 나오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많은 숫자들을 보고 보통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쪽에 주택 유형이 16, A, B, C, D가 있고요. 29B, 36A가 있는데요. 이거는 같이 따라오는 팜플렛이나 아니면은 주택 정보를 봤을 때 해당 평면을 보고 어떤 평면인지가 나온 거고요. 오른쪽에 공급 대상은 대학생,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전형에 따라서 어떤 크기의 지원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모집, 예정, 예비자는 은행으로 말하면 지금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대기표를 받을 사람을 몇 명 뽑겠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20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해당 전형의 예비자를 20명을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대당 계약 면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기타 공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실제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크기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 주택 유형에 16이라고 나와 있으면 주거 전용도 16점 몇몇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임대 조건이 파란색 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가장 기본적인 임대 조건이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고요. 중간에 있는 29B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단위는 지금 1000원 단위로 나오고 있어요. 1000원 단위가 이제 만원 단위랑 헷갈리신다 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 숫자 하나를 빼고 만원을 붙여서 읽으시면
제일 편합니다. 29B의 대학생 계층, 임대보증금이 계약금, 잔금이 있고 그걸 합친 계가 있죠. 계 63920, 쉽게 말하면 6,392만원 이 보증금이고, 그 중에 계약금이라는 거는 당첨되고 나서 계약할 때 내는 금액이 3,196,000원, 만원으로 바꾸면 319만 6천원이죠. 319만 6천원을 계약할 때 내고, 그리고 잔금이 6만 724, 자, 만원으로 바꾸면 6,072만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319만원을 계약할 때 내고, 잔금으로 6,072만원을 잔금으로 입주하는 날 내면 됩니다. 오른쪽에 바로 있는 월 임대료는 원으로 되어 있죠. 한 달에 임대료를 얼마나 내나 라는 거고, 21만 3천원을 내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6,392만원 보증금 내고 한 달에 21만 3천원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행복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보증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제 그게 오른쪽에 나옵니다.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얼마나 더 보증금을 올리고 얼마나 더 보증금을 내릴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29B에서 대학생 계층이 6,392만원이 총 보증금인데요. 거기서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25,000이라고 써있고 단위가 1,000원이죠. 그러니까 2,500만원을 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마이너스로 56,000, 1,000원 단위죠, 이것도. 그러니까 5,600만원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앞에서 나왔던 보증금 63,920,000원, 쉽게 말하면 6,392만원에서 보증금을 가장 많이 낮추면 거기서 5,600만원을 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데 얼마까지 되냐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죠. 최대 전환시 임대 조건이라고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이 올렸을 때가 8,892만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한 달 임대료가 88,000원밖에 안 합니다. 인서울의 역세권인데 88,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나는 보증금이 없어. 그러면은 밑에 볼게요. 792만원에 32만 9천원.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청년이시기 때문에 청년 관련 보증금 대출들을 저금리로 받으셔서 대부분 최대 한도까지 올리고 그리고 임대료를 낮추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현명하게 보증금 대출 받는 법에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거주 기간이 오른쪽에 써있죠. 6년. 밑에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에만 6에서 10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전형인 경우에는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령자 전형은 20년까지도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죠. 자, LH 콜센터 번호가 있는데요. LH 콜센터는 공고문을 봐도 모르겠으면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물어보는 것을 겁내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물어보면서 지원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에 자격을 갖추거나 블라블라블라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 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전형으로 갈 수 있고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 3번의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개예요.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시 말해서 1세대 1주택 본인이 한 개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도 되고 대학생도 돼서 나 두 개 다 지원할래 하면 둘 다 탈락입니다. 한 가지 전형만 골라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형하고 동생이 나 여기 너무 좋아 쓸 거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같은 집의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형제는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행복주택 공고문에 따로 지원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행복주택에 지원을 했어요, 9월에. 그리고 10월에 행복주택에 또 지원을 했어요. 둘 다 예비 입주자로 발표가 따로 났어요. 자, 그러면 먼저 지원한 예비 입주자 발표난 곳은 두 번째 것도 예비 입주자로 발표가 난 경우에는 자동으로 탈락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예비 입주자 지위가 괜찮은 곳에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지원할 때는 기존의 예비 입주자 지위가 날아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라는 말입니다. 아래에는 이제 3-1 대학생 계층 설명이 있는데요. 대학생 계층을 일단 쉽게 요약을 하면 대학생 계층은 본인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소득까지 같이 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집이 있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시청자 본인의 자산 기준은 좀 독특하죠. 7,200만 원입니다.
자동차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 계층하고 대학생 계층이 다른 점들이 이런 점에서 나타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청년분들은 나이대가 대학생 전형이랑 청년 전형이 겹치기 때문에 나 어디로 지원해야지 하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청년 계층을 볼게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쉽게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1번, 청년이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9에서 39세까지.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혹은 5년 이내이지만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혹은 예술인인 경우에는 19에서 39세가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왼쪽이 중요해요. 주택 공급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이면 본인의 소득 금액만 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상당수의 분들은 아마 세대원으로 되어 계실 거예요. 세대원으로 되어 계시면 본인의 소득만 359만원, 358만 9천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년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사회초년생 분들은 거의 다 지원을 해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입주 전까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입주하기 전에 청약통장 만들어서 청약통장 카피본 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만 지키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입주할 때 한번 안내를 더 해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신혼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자분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여자분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두 분만 합쳐서 여기 나오는 소득 금액, 두 분 합친 자산 가액, 두 분 중에 가장 높은 자동차 가액 하나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들이 집을 갖고 있는 거 상관없습니다. 두 분 것만 합쳐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한 분만 돈을 버는 경우에는 일반 신혼부부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소득 금액에 여유를 두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지원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공고문을 받고요. 그 뒤에는 이제 공급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신청 접수 기간에 꼭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경쟁 순위가 없기 때문에 신청일자가 그냥 한 번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순위에 따라서 신청일자가 구별되는 공고에 대해서는 해당 일자에 정확하게 넣지 않으면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 전형과 청년 전형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올릴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가능하면 순위가 높은 전형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이번 공고에서 높았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를 나눠서 선발하는 경우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서 확률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1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쓰시고요. 다만 대학생인 경우에는 입주했을 때 차량을 등록할 수 없다는 점만 주의하셔서 대학생 전형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대학생 전형은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의 소득까지 같이 본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복 지원하시면 절대 안 돼요. 대학생 전형도 되고 청년 전형도 된다고 해서 나 두 개 다 하면 2배 되겠지라고 하는데 2배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0입니다. 절대로 중복 지원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은 행복주택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행복주택이 그나마 제일 간단한데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문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고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에도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는 항상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